그거 아세요? 잘못하면 폐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가늑연고를 떼는 술기조차도 숙달되지 않은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코의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모두 손상되어 버려서 정상적인 구조물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윤희 원장입니다.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이번 겨울에는 코 성형 성공하셔야죠. 또 실패해갖고 재수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대로 알고선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DI와 함께 2024년 자가늑연골 코 성형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코 성형 받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술 사례를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코 성형 트렌드 먼저 알아볼까요? 2024년의 코 성형 트렌드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려하게죠. 아름다운 입체감을 만들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곡선미와 부드러운 콧대 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코의 높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마, 미간, 콧대, 코끝, 인중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이 중요한 게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이렇게 하려면 입체감을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콧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살려내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코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자가조직만을 사용하는 수술이 결국엔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자가늑연골 같은 자가조직을 활용한 성형 방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주면서도 자연스럽고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자가늑연골 코 성형이 아주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케이스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비중격이나 기증늑연골 같은 인공조직의 경우에는 지지 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아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경우죠. 이전에 여러 차례 코 성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높이에 도달을 못했고 입체감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서 항상 아쉬운 느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예쁘셨던 분이라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이길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안부도 돌출시키면서 자려한 느낌의 코를 만들어 드려야 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높이고 중안면에 대한 보강을 병행해서 아름다운 돌출형 얼굴 구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한 얼굴축에 딱 맞는 이상적인 코라인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술전에는 입이 살짝 돌출되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떨어지죠. 수술 후에는 직반 느낌의 입체감 있는 아름다운 코라인이 완성되었고 입이 돌출돼 보이는 느낌도 개선되었고 45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입체감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밸런스가 잘 잡힌 아주 세련된 느낌의 코 모양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입체감이 개선되었고 안면축에 딱 맞는 느낌으로 코가 만들어졌죠. 살짝 틀어져 보이던 코끝 위치도 얼굴 중심선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실리콘과 귀연골만을 사용해서 코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했죠. 하지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에 코끝을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지면서 실리콘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장기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보형물이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코끝 구조물과 콧대 사이에 약간의 단차가 생겨 있는 형태였고 보형물이 이동하면서 콧대 시작점이 지나치게 높고 코끝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느낌입니다. 이런 이상한 느낌이 인위적인 느낌을 내기 마련이죠. 그리고 중안부가 꺼져서 팔자가 깊고 입이 약간 돌출되어 보이는 느낌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정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콧대는 시작점을 오히려 낮춰주는 보형물 교체를 진행했고 코끝은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충분히 높여주고 코 바닥을 이룬 팔자 부위의 귀족 수술을 병행함으로써 중안부를 돌출시켜주는 수술을 함께 하였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콧대 시작점은 오히려 속눈썹 높이 정도 레벨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끝은 충분히 돌출되어서 입체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콧대가 낮아진 것이 코의 각도를 높여줌으로써 밸런스가 잘 잡힌 아름다운 코 모양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비순각 부위도 전방으로 돌출되고 팔자도 높아지면서 돌출형 얼굴에 세련된 느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체감이 충분히 개선되었고
꺼져있던 중안부가 함께 돌출되어 나와서 높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끝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코끝이 높아지면서 퍼져 보이는 콧볼이 살짝 모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코끝에 눌림 변형이 오면서 콧구멍이 예쁘지 않게 노출되던 게 수루엔 아름다운 모양으로 콧구멍이 노출되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코 안에 넣어놓은 이식물이나 보형물은 모두 제거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 때 사용한 이식물과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지지구조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코는 심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원래 구조를 만드는 비중격 구조에도 심한 손상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수술에서도 이런 지지구조를 재건해주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실패를 겪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던 분이었습니다. 첫 수술에서 자가늑연고를 사용해서 코 수술을 하셨지만 염증이 생기면서 모든 이식물과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코끝에 심한 변형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리콘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자가늑연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자가늑연골 수술을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자가늑연골은 생각보다 술기가 숙달되기 쉽지 않고 변수가 많은 수술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당히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받을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죠. 이분은 큰일을 겪고 나서 자가조직만을 사용하여 수술하시기를 원하셨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잘 설득해서 수술을 시켜드렸죠. 결국 저희 병원에서 코끝은 물론 콧대에도 자가늑연골만을 사용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바닥이 많이 꺼져 있었고 구축 변형으로 인해서 코끝을 충분히 높이기에는 피부가 약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코바닥을 높여주는 귀족 수술을 병행하였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낮게 떨어진 코끝이 충분히 높아졌고, 이와 더불어 비순각도 같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콧대는 코끝을 따라서 직선 느낌의 남성스러운 코라인을 살려서 만들었고, 그 결과 상당히 오똑한 느낌의 입체감이 뚜렷한 남성스러운 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도 사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돌출되고 충분한 입체감을 가진 남성스러운 코 모양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술전에 코끝이 떨어지면서 낮게 퍼져 보이는 변형이 오고 콧대의 입체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루에는 콧대와 코끝 다 같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지점이 형성되었고 퍼져 보이는 느낌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코 바닥 사진을 보시면 코끝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콧구멍이 좌우로 넓게 퍼져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코끝만 열심히 높여주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콧구멍이 얇고 길쭉한 느낌의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귀족 수술을 병행해서 코바닥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의 콧구멍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 많이 부족하고 동시에 중안부에 함몰이 상당히 심한 분이었습니다. 중안부 함몰이 심한 경우 실제 코끝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낮은 상태이며, 중안부를 돌출시킬 생각까지 하면 코가 상당 부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중격 재료가 부족한 경우 첫 수술에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가 긴 분의 경우에는 피부 자체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연골 구조만 확실하게 만들어드리면 원하는 모양에 도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끝 입체감이 충분히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길게 떨어져 있던 코끝이 이상적인 위치로 잘 배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팔자 그리고 비순각 부위의 입체감이 같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돌출된 형태의 중안면 구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도 사진 보시면 길게 떨어진 코끝과 중안면이 함몰되어 있어서 나이 들어 보이고 촌스러운 느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수루 사진 보시면 전체적으로 돌출되고 젊고 세련된 느낌의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코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적어서 밋밋한 느낌이 나고 코끝이 낮고 길어서 화살코 같은 느낌의 코끝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안면 비대칭이 꽤 심하게 있어서 미간과 코의 중심축과 입의 중심축이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형물을 넣게 되면 보형물이 한쪽으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면 중심축에 잘 맞는 맞춤 보형물을 제작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수루 사진 보시면 전체적으로 콧대 코끝까지 입체감이 충분히 개선되었고, 코끝의 선명한 하이라이트가 이상적인 위치에 잘 만들어졌으며, 비틀어진 안면축의 중심축을 따라서 코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이전에 수술받은 병원에서 부족한 비중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높여주겠다고 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결국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코끝이 떨어지면서 코가 길게 늘어진 모양으로 변형이 돼서 이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사실 코끝이 떨어질 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코가 낮고 작은데 전체적으로 코를 높여주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코끝 지지력이 약할 때 아무래도 부족한 피부로 인해서 코가 들리는 방향으로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술전에도 코가 그리 작지 않고 긴 느낌으로 떨어져 있는 구조였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충분한 재료를 활용해서 코의 지지력만 잘 만들어드리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간경고를 사용해서 연골구조를 재건하였고, 여기에 코끝을 이루는 콧날경고를 아름다운 위치로 재배열해 줌으로써 코끝을 완성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꺼져있는 중안면 부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귀족수술을 병행하였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길게 떨어진 매부리처럼 보이는 코끝이 전방으로 돌출되면서 아름다운 코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비순각, 팔자 부위 모두 전방으로 나오면서 세련된 돌출형 느낌으로 얼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45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충분한 입체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돌출된 중안부 구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술전에는 코끝이 길게 떨어져서 화살코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수술 결과 아름다운 지점에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콧구멍 노출과 함께 충분한 입체감을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 중에서 콧구멍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분의 술전 모양처럼 긴 코 느낌이 나서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코 바닥 사진을 보시면 지지구조가 약해지고 코끝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코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콧구멍의 비대칭도 동반하게 됩니다. 안면축을 따라서 코끝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드리면 이렇게 콧구멍의 비대칭도 함께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치아의 교합과 관련된 위턱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중격의 하단 연결부가 손상되면서 비중격이 약화되고 그 결과 코끝이 떨어지는 등의 변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수술이라도 지지구조의 손상이 많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심한 변형이 온 재수술에 준하여서 수술을 계획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약한 지지구조를 만들면 압박하는 힘에 의해서 지지구조의 변형을 쉽게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치아 교정과 관련돼서 위턱에 대한 수술을 받으셨고, 이 결과 코끝이 떨어지고 낮아지는 변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자간의경고를 사용해서 손상된 비중격 지지구조를 잘 재건하였고, 충분한 코끝 높이를 만들어드림과 동시에 코 바닥 구조를 같이 돌출시켜서 자연스러운 느낌의 입체감을 완성하고 세련된 느낌의 옆라인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술전엔 코끝이 떨어지면서 매부리 느낌으로 변형이 왔는데, 수를 보시면 코끝이 충분히 높아지고 여기에 맞도록 맞춤 보형물로 콧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줌으로써 입체감을 얻음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바닥이 돌출되면서 꺼진 팔자와 비순각도 함께 개선되었죠. 45도 사진 보시면 측면 사진과 동일하게 코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개선되고 중안부의 돌출로 인한 세련된 느낌으로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술전에는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오면서 코끝, 콧볼 모두 낮고 퍼져 보이는 느낌인데, 수를 보시면 코끝의 입체감이 선명해져서 하이라이트 지점이 생겼고 콧볼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술전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자가조직 코성형 시에 엉덩이 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엉덩이 진피의 경우에는 그 생착률의 변수에 따라서 충분한 입체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예측성 면에서 약간 아쉬운 재료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이상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전에 엉덩이 진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진피를 사용하여 콧대 코끝을 높였고, 지지구조 보강을 위해서 간단한 연골묶기 술기로 코끝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 경과 중에 코끝 변형과 더불어 콧대도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마치 들창코 변형이 온 것 같은 형태로 심한 변형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구조상 중안부 길이가 긴 분이기 때문에 코끝과 비주를 너무 충분히 내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긴 코 느낌에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목표 지점을 중간 정도로 해서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콧대가 이루는 각도, 코끝의 입체감 모두 충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충분한 변화를 위해서 코바닥에 귀족 수술과 고양이 수술을 함께 진행해서 중안부 돌출도 만들어드려서 코끝과 밸런스를 잘 맞춰드렸습니다. 비주가 살짝 들려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주를 이상적인 위치까지 내려주게 되면 코끝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뿐더러 비주가 내려가면서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교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45도 사진 보시면 측면과 마찬가지로 코끝의 입체감, 콧대와 코끝이 이루는 각도가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코바닥을 돌출시켜줌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만들어드림과 동시에 콧볼 피부가 부족해서 타이트해 보이는 느낌을 일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술전에 비주가 들렸고 코끝도 같이 상방으로 이동하면서 들창코 변형의 심한 느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코끝을 높이면서 충분히 내려줌으로써 코끝 하이라이트 지점을 하방으로 이동시켰고, 코의 전체적인 느낌과 콧구멍 노출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중안면이 많이 꺼졌고 동시에 상당히 낮은 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자분께서는 충분한 변화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중격 양이 코끝을 충분히 높이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누경고를 활용해서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어 드렸고 중안부를 돌출시켜 드리는 귀족 수술을 병행함으로써 돌출된 세련된 느낌과 더불어서 화려한 코끝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양악 수술을 하신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예쁜 변화가 생겼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측면 사진 보시면 보기엔 자연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튀어나와 보이는 입과 꺼진 팔자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을 정도로 중안부를 충분히 돌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더 오똑한 느낌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코끝에 상당한 양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각선 사진 보시면 코끝이 충분히 높아졌고 콧대의 울퉁불퉁한 굴곡이 끝을 따라서 부드러운 직관 라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꺼져 있는 중안부가 함께 돌출됨으로써 코를 이렇게 충분히 높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술전에 밋밋해 보이는 콧대 그리고 코끝에 불분명한 하이라이트 지점이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코끝이 하이라이트 지점이 살면서 오똑한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9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첫 수술에서 반복적인 이물 반응을 겪으시면서 차차 구축이 발생하였고 이후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증늑연골로 지지구조를 만들고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였으나 염증과 더불어 변형이 발생하면서 실리콘과 이식물을 제거하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심한 구축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분을 수술할 때는 안에 들어가 보면 코의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모두 손상되어 버려서 정상적인 구조물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튼튼하면서도 강력한 지지 구조를 만든과 동시에 손상된 구조물을 모두 재건해 줘야겠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재료를 확보하고 수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콧대와 코끝 모두 자가누경고를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변형으로 인해 구축된 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박리와 함께 귀족 수술을 병행해서 부족한 콧볼 피부를 일부 보완해드렸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들창코 변형이 온 코끝 그리고 아주 낮은 콧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술 후에는 콧대가 비교적 오똑하게 높아졌고 코끝에 하이라이트 지점도 만들어졌으며 들창코 변형으로 인해 발생한 비주 들림도 함께 개선해서 이상적인 위치로 코끝이 전체적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심하게 들린 코끝이 상당 부분 하방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술전에 아주 낮은 콧대가 수술 후 꽤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코끝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변형이 온 분의 경우에는 콧대에 대한 욕심을 일부 내려놓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5도 사진을 보시면 코끝의 입체감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비주와 코끝이 함께 하방으로 내려와서 들창코 변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콧대도 코끝을 따라서 부드럽게 연결된 라인으로 잘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지지구조를 임시방편적으로 만들게 되면 지지구조가 무너지는 변형이 오면서 코끝이 한쪽으로 틀어지고 그 결과 콧구멍 변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지구조를 제대로 된 위치로 만들어드리고 코끝 연골을 적절히 재배치해드리면 콧구멍 짝짝이나 변형까지도 함께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이전에 2차례의 수술에서 계속적인 변형이 발생하면서 코끝이 한쪽으로 틀어지고 콧구멍 양쪽이 비대칭인 모양으로 변형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코끝에 망가져버린 지지구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가누경고를 사용해서 코끝 구조를 만들어드렸고 안면 비대칭을 일부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면 축에 잘 맞는 콧대 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한쪽으로 코끝이 비틀린 변형이 오면서 비대칭적인 콧구멍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중간에 살짝 끊어진 하이라이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루 사진 보시면 코끝이 이상적인 위치로 이동하면서 안면 중심축에 맞는 적절한 위치로 하이라이트가 바뀌었고 콧구멍의 비대칭 구조나 들림 변형까지 함께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콧대 하이라이트 지점이 안면 중심축을 따라서 반듯한 모양으로 부드럽게 연결된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 보시면 콧대 코끝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코끝은 들린 느낌으로 변형이 와 있으며 중간에 연결 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느껴지는 끊어진 부위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루 사진 보시면 코끝이 충분한 높이만큼 이동하면서 들림 변형이 교정되었고 지나치게 높은 콧대의 시작점이 살짝 낮아지고 코끝까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직반 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코라인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도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끝의 들림 변형이 개선되었고 콧대 코끝 밸런스가 잘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느낌의 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이 트렌드라는 게 매년 쉽게 변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 역시도 이렇게 자려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코라인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얼굴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코 모양이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작용도 적고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자가연골을 활용한 수술들이 계속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통연골 말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면 그만 아니에요? 일단은 늑연골은 조각을 많이 하고 얇게 잘라낼수록 와핑의 가능성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와핑이라는 게 수술하는 짧은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조작해서 사용하는 술기는 술기 자체가 와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수술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원래 비중격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한 분들은 비중격 자체가 거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가능해야만 하죠.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저는 기증늑연골 사용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재건 방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안정성이 높고 안정적이면서 강한 지지력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재료이기 때문이죠. 원장님, 근데 자가늑연골 코 수술 어느 병원이나 수술 결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가늑연골 코 수술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가늑연골 코 수술하고 싶다고 제게 자가늑연골 떼는 방법 알려달라는 원장님들 꽤 많았거든요. 근데 자가늑연골은 그냥 늑연골 떼서 코 수술에 쓴다,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을 떼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좋은 결과를 내는 데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술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코 수술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 따로 배워야 하는 술기예요. 자가늑연골의 장점을 100% 활용하려면 지지구조를 통연골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술기가 필요해서 술기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그 숙련도가 결과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늑연골 코 수술 다 똑같지 않다면 대체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거 아세요? 잘못하면 폐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가늑연골을 떼는 술기조차도 숙달되지 않은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기흉이 발생해서 응급실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술기 충분히 숙달된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겠고, 환자분들은 숙달된 의료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재건 수술에 술기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온라인 홍보 매체에서 잘 나온 케이스 하나 보고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정하시기에는 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다양한 케이스를 수술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오고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